자, 안녕하세요. 대구대학교 식품공학과 임무혁 교수입니다. 자, 오늘 여기는 대구대학교 식품공학과의 식품가공 실습실과 제과제빵 조리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실입니다. 굉장히 멋있고 시설이 정말 잘 되어 있죠. 우리나라의 거의 최고 시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생적이고요. 자, 그 다음 여기 한번 쭉 보시죠. 자, 가공기기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설비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학생들이 이 식품 가공이나 제과제빵을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우리 학교가 5월에 대종제 축제를 하는데 학생들이 춤막촌을 하잖아요. 그래서 조리 음식을 어떻게 만들고 관리하면 아주 위생적일까? 그 요령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보았어요. 아마 대학교에서는 아마 최초일 겁니다. 이런 경우가 제가 식품 제조업소라든지 조리 이런 영업하는 대상으로는 강의를 많이 해봤는데 일반 대학생들한테 처음으로 하고 우리 학교에서도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신경 써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저는 대구대학교 식품공학과에 근무하는데 저는 학교 오기 전에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연구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품 안전 위생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했고 식약처에서도 했고 학교로 옮기고도 이쪽에 많이 종사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전국의 식품위생관리 강사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도 강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안다는 건 아니고 아주 오랫동안 식품위생 안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때부터 해서 제가 계산해보니까 40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알짜배기 같은 정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식중독 예방할 때 학생 여러분은 비전문가예요. 그래서 아주 쉽게 가능한 한 쉽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유의해야 될 점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가열하면 식중독은 예방된다 라고 알고 있죠. 자, 대부분은 예방이 됩니다. 그러나 일부 식중독균은 독소를 생산하는데 이 독소는요 120도로 가열해도 파괴가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지식 때문에 방심하다 식중독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열하면 다 파괴되니까 누구나 방지할 수 있는데 식중독 사건은 자주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이런 가열 안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래서 식중독 예방은 식품마다 다르게 해야 되고 재료 관리도 엄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으로 식품 조리 판매는 아무나 할 수 없게 합니다. 이 식품위생법은요 형사소송법보다 처벌이 더 강합니다. 우리나라에 식품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이 생겼기 때문에요 국민들의 요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생적인 식품의 조리 제조는 매우 어렵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대종제 때 춤막촌은 해야 됩니다. 대학교의 전통이고 전국 대학에서 다 하죠. 자, 그래서 이 자료 열심히 보세요. 자, 이 자료만 보셔도 식중독은 충분히 예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 기간 중 수업 때문이다, 바쁘다. 그래서 이 자료 내용을 지킬 수 없다면 춤막촌을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 정도는 지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기본적인 예방 수칙입니다. 가능한 한 신선한 재료를 구입해야 됩니다. 재료 자체가 좋아야 맛도 좋고 식중독도 예방됩니다. 자, 재료는 구입한 즉시 또는 단시간 내에 조리를 해야 되고요. 이 단시간 내에 조리가 불가능할 때는 적절하게 보관해야 됩니다. 식용은 냉장, 냉동, 그다음 채소는 냉장 이런 식으로요. 자, 그다음 냉동식품의 해동은 냉장에서 해동을 조금 하거나 실온에서는 2시간 이내 짧게 해야 됩니다. 이 해동 시간이 길어지면 세균이 발생할 수 있어서 식중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조리한 음식은 최대한 단시간 내에 섭취해야 됩니다. 오래 방치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에 보면 집단급식소에 대한 영업자들의 주수사항이 있는데 이 주수사항을 따라야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지만 제가 오늘 그 요령을 여기에 담아 넣었습니다. 자, 춤막촌에는 세척수가 없죠.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좀 미안하지만은 우리는 일회용 용기 수저를 사용합시다. 세척을 못 하잖아요. 이렇게 해야 위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 아무리 신선한 재료도 실온에서 장시간 보관하면 식중독이 발생이 됩니다. 자, 이 식중독균은 눈에 안 보입니다. 자, 조리된 식품을 2시간만 실온에 두어도 세균이 다량 증식하는데요. 세균은 한 마리에서 두 마리, 두 마리에서 네 마리, 네 마리에서 8마리 막 기하급수적으로 번지면서 2시간만 지나면
엄청나게 그냥 우글우글 세균이 적식합니다. 완전히 세균 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이 점을 유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재료 구입부터 봅시다. 재료는 어떻게 구입하느냐? 재료 구입 참 중요합니다. 자, 재료는 신선한 거 구입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간혹 조리식품 단가 문제로 주막천에서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값싼 재료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값싼 재료는 보관기간이 오래되거나 품질이 저하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재료는 좋은 거, 신선한 것을 구입해야 음식 맛도 좋습니다. 그래서 음식 맛도 좋고 식중독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재료 중에 자세히 좀 들어가 볼게요. 육류. 자, 값싼 고기는 보통 일반적으로 장기간 냉동 보관으로 품질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식육 같은 경우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보면 냉장으로 판매하다가 냉장의 유통기한이 지나게 되면 냉동으로 변환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냉동으로 했다가 안 팔리면 장기간 되겠죠. 그러면 장기간 보존하면 자꾸 값이 떨어집니다. 값싼 고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냉동육은 해동 과정에서 이 식중독균이 식중독 변식이나 오염 우려가 있고 이 냉동 과정 중에 육수가 빠지기 때문에 품질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 자, 가능한 한 신선한 냉장 식육을 구입하여 즉시 또는 단시간 냉장 보관 조리를 하는 게 노하우입니다. 보면 우리 지역에서 보면 경산 대평동에 보면 이런 대형 유통 값싸게 도매로 하는 데 있고요. 임당역 가면 축협 같은 데도 있고, 저 우리 인근의 대형마트 등에 육류를 많이 팔아서 이게 수입 선출이 빨리 되는 곳도 있죠. 이런 데는 신선하고 값도 싸게 되겠죠. 자, 이런 곳을 적극 추천합니다. 한번 일괄적으로 싸게 구매해서 냉동실에 넣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추천하지 않습니다. 3일 동안 귀찮아서 한꺼번에 구매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자, 가열된 육류를 여러분이 구입해서 하는 경우도 있죠. 편육이라든지 고기구이, 꼬치. 제가 여러분의 이 37개 학과의 주막천 메뉴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인데 제가 출근해서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메뉴를 다 봤습니다. 자, 이런 거를 했을 경우에는 주막천 개장 직전에 구입하고 냉장 보관하면서 사용하고 구입도 매일매일 직전에 구입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3일분 1g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은 제가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 보면요, 신문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2시간만 지나도 위험하다. 봄 도시락 식중독. 지금 봄이죠. 자, 샌드위치, 김밥, 삶은 계란, 햄, 육류 포함되는 위험하다고 분명히 돼 있죠. 이런 기사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채소 및 과일입니다. 채소나 과일 같은 건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채소도요, 충분하게 세척하고 가열하지 않을 경우에는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고요. 채소로 섭취해서 식중독이 일어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기 유럽, 독일 같은 데도 새싹 채소 먹고 대형 식중독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깨끗하게 충분히 세척해서 사용 냉장 보관을 해야 되고요. 자, 신선한 재료를 시장 또는 마트에서 구입 후에 깨끗하게 세척한 후에 냉장에서 보관, 가능한 한 단시간에 한다. 자, 이 신문기사 하나 따왔습니다. 자, 식중독 유발 1위가 회도 아닌 채소다.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로 인한 식중독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채소는 가열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가공식품입니다. 여러분, 가공된 식품을 구입해서 조리에 사용할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식중독을 일으킬 염려는 거의 없습니다. 가공식품은. 그런데 인터넷을 통해서 값싼 식품은 장기간 보관되어 품질이 저하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맛있게 주막천에서 팔려고 하는 거잖아요. 주위 동료 같은 데 맛있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좋은 재료를 써야 되고요. 자, 품질 저하 식품은 최종 조리식품에 맛이 없습니다. 분명히 맛이 없습니다. 고급 요리 써야 됩니다. 우리 TV에서 흑백 요리사라든지 뭐 이런 거 나오죠. 거기에 조리 대결할 때요, 그 재료들이 엄청나게 비싸고 값비싼 재료랍니다. 굉장히 좋은 재료로 만듭니다. 자, 한번 개봉된 거, 캔이라든지 봉지식품 같은 건 단시간 내에 전부 사용해야 됩니다. 이거 오래 두고 하면 변질될 수 있어요. 실온 또는 냉장에 장시간 보관할 경우 식중독이 증식됩니다. 근데 냉장에 보관한다? 자, 냉장에 보관하면 만능일까요? 아닙니다. 저온에서도 자라는 식중독이 있습니다. 유의해야 됩니다. 자, 수산물 가공식품, 골뱅이 같은 이런 무침 이런 요리도 있더라고요. 대부분 캔 제품으로 안전한데, 그래서 장기간 쓰면 안 되고요. 따면 바로 써야 되고, 어묵 같은 거 신선한 것을 직접 구매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그 다음 떡 제품도 많이 있더라고요. 떡 갖고 구이도 있고. 자, 떡은 주막초 개장 직전에 구입하고 실온에서 장기간 보관하면 또 식중독균이 자라서 독소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김치도 식중독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가공된 식품이지만은 안에 신선한 재료들이, 채소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인지도 있는 제품을 구매할 필요가 있고요. 자, 묵사발도 있고 두부 갖고 또 많이 하더라고요. 이 묵하고 두부 굉장히 변질 잘 됩니다. 그래서 당일날 개장 직전에 구매해갖고 냉장 보관하면서 사용하십시오. 자, 완제품 전 제품 여러분 굽는 경우도 있고 사서 하는 경우도 있죠. 자, 완제품 전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이 냉동으로 판매할 겁니다. 대부분. 그래 냉동 보관하면서 해동 수칙을 준수하면서 사용하시고요. 자, 순대볶음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인지도 있는 제품 구매해서 냉장 보관하면서 사용을 하세요. 자, 그러면 조리 방법입니다. 다음은 자, 구매 끝나고 나서 조리를 어떻게 하느냐. 자, 조리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조리 요령입니다. 자, 반드시 위생모, 여학생 경우는 반다나나 머리띠 이런 걸 사용해야 됩니다. 앞치마, 마스크 또는 투명 입가리개. 이거 우리 여러분 조리장이나 이런 데 가면 많이 하고 있죠. 여러분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음식점 같은 데 가서 보면 휴게 음식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다 하고 있습니다. 안 하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죽습니다. 1회에 20만원, 2회에 40만원, 3회 하면 60만원에서 과태료가 진술되는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거 하십시오. 반드시. 왜? 자, 머리에 있는 머리카락, 우리 몸에 온통 세균덩어리입니다. 머리카락에 식중독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떨어지면 바로 오염돼서 증식될 수 있겠죠. 필수입니다. 지켜줘야 됩니다. 자, 이 머리카락과 신체에 수많은 균이 있어서 오염 우려가 있습니다. 자, 품질이 좋지 않은 재료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맛없습니다. 자, 재료는 구입 즉시 또는 단시간에 보관 후 조리해야만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리한 음식은 곧바로 섭취하게 합니다. 아무리 신선한 재료로 조리한 음식도 실온에서 2시간만 방치해도 세균이 기하급수적으로 자랍니다. 완전히 세균 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자, 전날 조리한 음식을 냉장 보관한 후 섭취하게 하면 됩니다. 당일날 바로바로 해야 됩니다. 품질도 저하되고 이 저온균이라 그래서 사도시에서도 자라는 저온균이 있어요. 리스테리아든지 뭐 여신이야 이런 것들은 저온에서 증식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일반인들 잘 모르죠. 냉장고 믿지 마세요. 식품은 바로 섭취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자, 육류입니다. 육류 조리. 자, 냉동육보다는 신선한 냉동육을 구입 즉시 조리하는 걸 제가 추천하고요. 자, 만약에 피치 못하게 냉동육을 사용할 경우에는 해동은 냉장고에 넣어서 균 증식이 안 되도록 해동을 하고 또는 실온에서 할 경우는 2시간 이내에서 해서 균이 증식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냉동식품 해동 요령입니다. 실온에서 장시간 해동하면 세균이 다량 흡식할 수 있습니다. 자, 육류 사용할 때는 칼, 도마 다른 식품하고 겹쳐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식품 종류가 다른 것을 똑같은 도구로 사용하면 교차 오염이 되기 때문에 막아야 됩니다. 자, 조리한 음식을 실온에서 보관하면 안 됩니다. 조리 후 실온 보관하면 세균이 다량 증식하고 냉장에서 장시간 보관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자, 한번 가열한 육류를 재가열하면 지방이 산패되고 품질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가열한 육류식품을 실온 보관하면 세균 증식되고 냉장에서 장시간 보관해도 품질 저하 및 세균 증식이 오르있으니까 무조건 금방 산 거를 바로 조리해서 먹는 이런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학생들 귀찮다고 한꺼번에 하고 해서 보관하다가 하고 이러면 품질도 안 좋고 이런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탄수화물 조리식품도 꽤 많이 메뉴가 있더라고요. 밥 갖고 하는 것들, 뭐 김밥이라든지 주먹밥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자, 밥을 집안에서 60도 이상에서 보관하면서 조리에 이용해야 됩니다. 실온에서 보관하면 식중독균 자라서 또 독소를 생성해서 또 식중독 유발했습니다. 주먹밥하고 김밥 같은 메뉴 할 때요. 실온에서 장시간 보관하면 식중독균 증식해서 독소가 생성되는데 이 생성된 독소는요 100도씨 이상으로 가열해도 파괴가 안 돼요. 그래서 가열만 해서 무조건 식중독을 예방한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절대 잘못된 겁니다. 자, 냉동만두 제품은 여러분 냉동만두 구매하잖아요. 냉동은 해동 수칙 지켜서 이렇게 해동을 하고요. 자, 전 같은 경우에 여러분 완성되는 전 하는 경우도 있죠. 신선한 기름을 사용해요. 튀길 때
한번 튀긴 거 또 튀기고 또 튀기고 이렇게 하고 하면 안 됩니다. 자, 생면 같은 경우는 당일 구입 또는 미리 구입할 경우에 냉장 보관하고요. 자, 생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식초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안전하게 다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면 같은 거 익힌 후에 바로바로 하겠지만은, 즉석에서 면을 하겠지만은 실온에서 보관하게 되면 세균 증식 우려가 있습니다. 바로바로 익힌 후에 냉각 조리해야 된다. 골뱅이 무침 있던데 여기에 면 첨가하겠죠? 주의하시고요. 자, 김밥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김밥은 비추입니다. 김밥은 세균 증식의 온상입니다. 당일 조리한 재료를 냉장 보관한 후에 제조해야 됩니다. 수칙입니다. 자, 김밥 재료를 실온에서 보관할 경우에 한두 시간 내에 상할 수 있어요. 자, 재료는 바로바로 조리해서 준비한 후 김밥을 말아야 되고요. 말아놓은 김밥을 실온에서 보관하면 재료보다 더 빨리 상합니다. 식약처에서는요, 이 가장 감시를 철저히 하는 품목 중에 하나가 김밥이에요. 근데 학생들이 김밥을 하시겠다고요? 하시려면 정말 위생적으로 하십시오. 이게 식중독 유발하는 게 엄청 원인 제공을 하는 겁니다. 이 안에 온갖 갖가지, 자, 소세지도 들어가고 시금치도 들어가고 오만 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균이 자랄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갖추고 있는 게 김밥입니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식중독에 대해서 뒤쪽에 별점에서 제가 조금 자세하게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이 식중독은요, 잠복기가 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리한 식품을 잠복기가 긴 이 식중독균이 들어가게 되면요, 식품을 섭취한 후에 몇 시간 후에 바로 증상이 나타나 배탈이 날 수도 있지만요, 5일 후에 식중독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술하고 같이 먹기 때문에 또 술 때문에 그런지 또 착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부탁드립니다. 위생조리 방법을 준수합시다. 반드시 준수해야 됩니다. 자, 그럼 식중독균의 특징이 그래갖고, 이거는 여러분이 조금 복잡한 설명인데 알아지면 굉장히 유식해지는 지식들입니다. 근데 이 첨부 재료, 이 내용 첨부로 해서 했습니다. 근데 알아야 문제풀이가 가능한데, 제일 마지막 장에 나오는 게요, 한 문제를 제가 딱 출제했습니다. 자, 이거는 주막촌 조리 면허 시험입니다. 한 문제 다 맞춰야만 여러분이 주막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이 식중독 특징을 보면요, 감염형 식중독이라고 해서 가장 일반적인 건데요, 불결한 환경, 바닥이나 흙, 화장실 등 오염되는 경우 대부분. 조리할 때요, 땅바닥에 놓고 이러면 안 됩니다. 최소한 50cm 정도 띄워서 해야 됩니다. 오염 안 되기 때문에. 자, 조리다 손 세척 등 주의하고요. 우리 햇삽교육원의 전문가가 며칠 뒤에 전문적으로 또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자, 정식하기 좋은 환경, 따뜻한 온도가 되면 정식합니다. 냉동, 냉장 보관을 해야 되고요. 4도시에서도 자라는 저온균도 있습니다. 몇 가지 있다 그랬죠. 냉장도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자, 대부분 70도 이상에서 30분간 30살균으로 3일이 됩니다. 그리고 감염형 식중독은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아는 이 세균이에요. 자, 식중독끼리 오염된 식품을 섭취해 몸속에서 균이 증식하여 식중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균을 싹 죽여버리면 됩니다. 미리. 그래서 섭취 후 상당 시간 지난 후에 8시간에 20시간, 12시간, 36시간, 3일에서 5일, 이게 잠복기가 대체로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 조리한 식품을 줘도 바로 안 나타납니다. 며칠 뒤에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균들에 대해서는 가열을 해서 막을 수 있고요. 바이러스형 식중독입니다. 자, 바이러스형 식중독은 여러분 주로 노로바이러스가 많이 들어봤어요. 저기 노로워크라는 지역에서 처음 발생되고 발견됐다고 해서 노로바이러스를 그러는데요. 원인 식품이 굴, 홍합, 모시조개 이런 센 거 여러분 잘 사용 안 하니까 염려없는데, 샐러드라든지 딸기, 빵, 샌드위치, 신선 야채류나 그다음 오염된 물 같은 걸 사용하면 이 식중독 걸리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이 바이러스는 70도씨 이상 한 30분 살균으로 끓이면 예방 가능합니다. 다 없어집니다. 그 바이러스는 균은 아닙니다. 그냥 그 말 그대로 바이러스 단백질이거든요. 자, 물이나 감염된 환자로 인해서 확산 속도가 빠릅니다. 자, 이 바이러스형 식중독은 증상이 되게 가벼워요. 구토도 나긴 하지만 설사 복통하다가 지나가는 경우, 그 다음에 무증상 환자도 있습니다. 이 무증상 환자가 가장 무섭습니다. 이 사람이 돌아다니고 같이 밥 먹고 하다가
이야기하다가 침 튀고 이러면 바로 옆 사람한테 뭐 가고 이래서 이게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런 물 같은 게 그 환자 있는데 물이 바이러스 오염되면 바이러스가 굉장히 정식이 빠르거든요. 옛날에 한 2008년도에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경기도에서 집단식 중독이 걸려가지고 한 2,000여 명의 환자가 발생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 이후에 식중독을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약처하고 회사에서도 식중독 관리에 굉장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막촌 할 때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 학교가 정말 위생적으로 하고 전국의 대학 중에 최초로 진짜 위생적인 한번 축제를 해보자. 이렇게 우리 학생문화팀하고도 오늘 아침에 어제 같이 모여서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독소형 식중독인데요. 이게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식중독이에요. 자, 식중독균들은요, 일반 식품에 존재해 있습니다. 존재할 좋은 환경인데 막 정식하고 나서 거기서 문제됩니다. 환경을 안 만들어주면 식중독은 발현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있는 경우도 있고 불결한 환경에 오염될 수도 있는데요. 자, 오염된 식중독균이 좋은 환경에서 독소를 생산합니다. 자, 밥 같은 거 따뜻한 걸 천천히 냉각하게 되면 여기서 균이 막 자라는데 균 자랄 때까지 괜찮은데요. 균은 살균해보면 죽어버리니까요. 근데 독소를 생산해요. 독소. 식품을 섭취하고 나서 이 독소 때문에 식중독이 발생돼요. 앞에서 감염명은 세균이 들어가서 몸속에서 자라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균만 죽이면 되는데 얘는 살균해라 세균 죽여도 소용이 없어요. 독소가 살균해도 파괴가 안 돼요. 자, 이거는 독소가 생성되기 때문에 잠복기가 감염명보다 짧아요. 뭐 30분 만에 일어나는 것도 있고 한두 시간, 길면 좀 36시간이라서 이게 급성 식중독인 경우가 금방금방 일어나는 거고요. 심한 경우에는 사망까지도, 신경마비도 오고 이런 식중독도 있습니다. 자, 균은 70도씨 이상 30분 살균을 그냥 끓이게 되면 사멸을 합니다. 자, 근데 생성된 독소가요 100도씨 이상 가열해도 파괴가 안 됩니다. 자, 이 파괴시키려면 온도 굉장히 높이면 됩니다. 태워버리면 돼요. 근데 식품을 태우면 먹을 수 있어요? 뭐 태워서 드세요. 자, 식중독균은 가열하면 안 자라는 생각은 여러분 착각입니다.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문기사도 있어요. 다 끓였는데 왜? 자, 방심했다가 식중독. 무조건 끓인다고 식중독 방지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오픈북 시험 문제로 여러분 다 보고 됩니다. 자, 제가 명칭을 만들어서 주막촌 운영 면허 시험입니다. 이 면허를 통과해야만 여러분 주막촌 운영을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임무혁 교수의 무서운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그러시오. 답이 다일 수도 있고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무서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K목, D목에서 제 강의 들으시는 학생들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는 이런 문제는 안 나오는데 우리 전공 과목들은 이런 문제 무시무시한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정답을 이해 안 지어버렸네. 정답을 다 알려줘 버렸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네. 하나만 볼게요. 유통기한 이내에 분말 아이스크림. 자, 이게 아이스크림 분말 막 섞어갖고요. 물 타갖고 기계에 넣으면 바로 제조하는 기계. 저기 우리 여기 실습실에 있습니다. 한 1,000만 원 정도 하는데요. 이 분말 재료가 건조된 식품이에요. 미생물이 자랄 수 없는 환경이에요. 자, 이거 구매해갖고 물, 생수 살균된 물로 희석한 다음에 바로 아이스크림 기계에 넣어가지고요. 바로 제조해서 섭취하면 확실하게 식중독이 발생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고. 그래서 1번에서 8번까지 다 읽어보시고 정답을 맞추는 학생들만 주막촌을 운영하겠습니다. 틀리면 주막촌 운영 못합니다. 자, 오늘 강의 유심하게 보시고요. 잘 익혀주시고 이거 평소에 여러분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 조리는 잘 못해요. 백종원 씨 같이 조리 잘 못합니다. 근데 빵은 엄청 잘 만듭니다. 빵 한 30년 정도 했고 제 혼자 개발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한 달에 한 번씩 원데이 클래스도 있어요. 오세요. 오면 정말 맛있는 빵 먹을 수 있고요. 우리 가족들요 다 식품합니다. 우리 집사람도 식품 전공하고 박사고요. 우리 아들은 조리사입니다. 조리 잘합니다. 근데 저는 조리 못합니다. 우리 딸은 미술 전공했는데요. 영향을 받았는지 미술하면서도요 식품을 만들어서 이 조소를 하는데 조소할 때 식품 갖고 조소를 해요. 그래서 우리 식품 가족입니다. 여러분
식품 하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렇게 끝낼게요. 여러분 진짜 위생적이고 맛있는 거 해서 추막촌 잘 운영하세요. 예, 마칩니다.